안녕하세요. 한의학개론 2024년 편입시험 경향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학교는 총 5개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학교는 세명대인데요. 세명대는 원래도 많은 문제수가 출제되는 학교죠. 올해도 60문제 넘게 출제됐고 주관식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경향성은 의학사랑 본초에 난이도 높은 문제가 다수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드릴 학교는 세명대랑 같은 날에 치러졌던 동신대입니다. 동신대 시험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 정도로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동신대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2문제 이하는 없애고 3문제 이상 나온 것들로만 추려서 단원별 분포도를 나타내 봤는데요. 여기에서 의학사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 기타란 무엇인가? 동의보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대에서 어느 책의 내용을 많이 물어보는지 제가 분포도를 나타내 본 결과 황제 내경이 48%를 차지하는데 동의보감이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동신대는 왜 어려웠는가? 일단 보기들이 전부 길이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의보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동의보감 자체가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필수 과정이 아닌데 편입시험에 출제를 하신 것으로 보아 애초에 시험을 어렵게 내시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학사 문제의 특성은 흐름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고 조선전기 의학은 어땠는지, 조선 후기 의학은 어땠는지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특이한 점은 본초나 방제 문제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동신대에서 나온 문제를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동의보감 배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동의보감이라는 말을 제시해 줬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동의보감이라고 주어지지 않고 동의보감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황제내경의 원문을 가져온 문제였는데 여기에서 이 한자를 밑줄 치고 이 한자와 유의한 의미를 가진 한자는 무엇이냐 하고 유의한 의미를 가진 한자를 고르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동신대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겠다 정도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학교는 우석대인데요. 우석대는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병인, 병기, 진단, 치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석구석 고루고루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로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실 학교는 동의대입니다. 동의대는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2문제 이하는 없애고 3문제 이상으로만 분포도를 나타냈는데도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동의대 문제 스타일을 잘 반영하고 있는 동의대 올해 기출 문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약간 변형을 해서 문제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일단 속발성 병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1번은 그 종류에 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정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중요도가 낮다 혹은 높다 이런 걸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 4번 보기는 속발성 병인으로 인한 병증의 특성에 대해 설명되어 있었고 5번은 속발성 병인 중 담음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하나 주고 그 개념에 대해서 종류, 정의, 그리고 특성들을 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학교는 상지대고요. 상지대는 80%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다뤘고 20%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단원별 분포도를 보시면 이것도 2문제 이하는 없앤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죠. 이 중에서도 변별력을 가진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임상각과 파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특이했던 문제는 심전도 주고 맥을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제 중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굳이 레퍼런스를 찾자면 한의사 국가고시가 아닐까 싶고요. 국가고시에서는 여러 번 출제된 유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 듣고 그러면 국가고시를 풀어야 하나?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레퍼런스를 찾자면 국가고시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실까봐 그냥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상지대에서 이런 특이한 문제가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변별력이 있었던 부분을 4가지로 추려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추나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 두 번째는 본초와 관련된 질환을 묻는 문제, 세 번째는 한방 정신요법 문제, 네 번째는 한의학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추나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관절 교정은 어떤 추나 기법이 들어가는지를 묻고 있었고 두 번째는 감초의 글리시리진 성분을 과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하면서 위알도스테론증에 대한 문제였고요. 세 번째는 한방 정신요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답이 감정자유기법인데 EFT라고 해서 현재 한의계에서 굉장히 핫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내용이라서 시험 문제에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적 연구 방법론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상지대에 변별력이 있었던 4가지 문제를 전부 다루고 있는 책을 제가 발견을 해서 심화 강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책의 내용도 반영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학교들의 출제 경향성, 문제 스타일을 전부 참고하고 파악하고 반영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